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의사단체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걸 하지 않고요.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50인 이하가 17개입니다. 근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보고 드린 거를 아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지 뭐 특정 거를 밀어준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말은 소수 사립대에 지원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본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 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만 주력했고요. 성균관대 역시 서울의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습니다. 건국대도 충주가 아닌 서울에서, 동국대는 경주가 아닌 일산에서, 카톨릭 강동대는 강릉이 아닌 인천에서, 대전의 을지대도 주로 서울 을지병원과 의정부 을지병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30여 년 전 신설해준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고요.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의원님, 만약 그런 의대 확충이 지역의 그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의대 그러니까 가령 교육 장관님,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뭐 사립대라고 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립대가 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통제할 겁니까? 하게끔 하게끔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그 숫자로도 유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교육 역량 이야기하는 것은 사립대 민원 해결해 주려고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언하세요. 저는 반드시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의사정원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국립의대가 없는 곳에 국립의대나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도 해보고 일단 총 정원부터 빨리 그 규모부터 확정을 하고요. 의원님, 그 사립대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특정 그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그 의협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늘려도 결국은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로 가지 않고 유명하고 뭐 잘 나가는 데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대에 가는 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공 영역의 병상 공급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 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거거든요. 특히 공공병원 비중이 5%로 OECD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으로 72%이고 민영화가 엄청 심각한 미국도 공공병상이 20%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OECD 국가들처럼 의료 자원의 공급을 일정 비율 이상 국가가 책임지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공공병원을 최소 3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 등을 양성하고
그리고 공적인 공급 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민간 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야 실제로 저는 의협도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신설 의대 교육의 질 제시하시는데요. 모든 대학은 일정 기준의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대도 당연히 그 조건을 갖춰서 설립이 가능한 것이고 그 책임과 비용은 국가가 성실히 좀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 더 개선되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외래 중심이 아닌 입원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통해서 수련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저는 의무복무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을 하고 뭐 공공 필수 의료의 인프라를 강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사립 의대 정원 확충으로서는 이루어질 게 어렵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의료 인력 제가 확충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예, 따로 나중에 전화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 자원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지금 의무 복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의무 복무와 관련해서는 그때 공공의대법에 지역의사제가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에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저는 의사분들이 그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무 복무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1분 더 드리긴 마무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 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로 지역으로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토론을 통해서 뭐 확인을 했고 제가 이제 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 복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네.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실제 현행 의료법 11조에서도 3년 이내에 예, 기간을 맞습니다. 정해서 할 수 예.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시장화된 의료 체계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피부미용 성형과 비급여 같은 수익 목적의 시장 진출을 통제할 기전이 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대 선발에 대한 어떻게 선발할 건지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목표와 의무 복무 방안 반드시 방안을 찾아야 예, 맞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예. 수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공공의대 그리고 의무 복무 그리고 사립대는 그런 면에서 통제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